집. 당신 왔어? 응. 오늘은 잘 있었어? 나야 잘 쉬고 있었지. 일 그만둔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좀 어색하긴 해. 일이 힘들어서 퇴사했는데 쉬기라도 잘 쉬어야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래. 지금은 딱히 하고 싶은 게 생각나는 게 없네. 그래도 저녁 준비는 해놨어. 편하게 쉬려니까 무슨 요리를 하고 있어. 아니야.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요리하는 건 재밌어. 퇴사하기 전까지 힘들다고 밥도 안 먹고 자고 이랬잖아. 그래서 둘이 저녁 먹고 싶어서 준비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네. 당신 좋아하는 콩나물 불고기 해놨어. 오, 정말?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꽤 흔한 요리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배달하는 곳은 없단 말이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뭐 음식점만큼 맛있진 않겠지만 열심히 만들었으니 맛있게 먹어줘요. 잘 먹을게. 근데 말이야, 나 언제까지 쉬어도 되는 거야? 당신 쉬고 싶은 만큼 쉬어. 퇴사 전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기간 정해놓고 쉴 필요 없잖아. 몸이든 정신이든 전부 회복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래도 당신 혼자 직장 다니려면 힘들잖아. 우리 집, 나 혼자서 돈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잖아. 그리고 나 혼자 직장 다닌다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거 없어. 차라리 당신이라도 잘 쉬고 있는 게 내 마음이 편해. 그래도 오래 쉬면 안 될 것 같아. 이쪽 업계가 워낙 빨리 바뀌어서 말이야. 늦게 복직하면 나만 더 힘들 것 같아. 나야 자기 일하는 거 잘 모르긴 하지만 자기는 다른 작가들 관리하는 일이지 않아? 단순하게 보면 그렇긴 한데 작가들이 헤매지 않게 도와줘야 하니까. 요즘 트렌드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내가 일하는 회사 취향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인 건 아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피로해 보여. 스케줄 관리해주고 작가들 정신적으로 케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는 작가들이 잘 될수록 난 더 피곤해지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 계속 같은 쪽에서 일할 생각이야?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확신은 안 드네. 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좋으니까 좀 더 생각해봐. 어, 고민해 볼게. 쉬는 동안 정신과라도 다녀볼래? 요즘은 우울증이나 이런 거 아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 음, 그렇게 내키진 않는데. 옛날에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좀 꺼려지는 건 나도 이해해. 하지만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시간 나면 한번 가봐. 뭐, 정말 힘들면 가볼게. 아, 그러고 보니까 동생이 내일 집에 와도 되냐고 물어보던데? 언제? 2시 좀 넘어서 온다 그러던데? 당신 출근한 사이에? 어, 근처로 이사 오기도 했고, 이제 아이가 막 돌 지났잖아. 그래서 낮에 시간도 있고, 당신이랑 얘기도 하고 싶은가 봐. 와도 괜찮아. 나도 낮에 혼자서 좀 심심했는데 잘 됐네. 돈 생각하지 말고, 둘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진짜 비싼 거 먹는다. 에휴, 제발 좀 먹어. 말만 하지 말고. 알았어. 다음 날. 안녕하세요, 새언니. 어서 와요. 지유도 안녕. 퇴사했다고 들었는데 잘 쉬고 있었어요? 네, 적당히 지내고 있어요. 아휴, 나도 육아 퇴근 좀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남편이 아이를 그렇게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육아는 거의 혼자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이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둘이 보면 낫겠죠? 좀 편하게 쉬다 가요. 요즘은 누가 몇 분이라도 아기를 안아줘도 좀 살 것 같아요. 지우, 외숙모한테 와볼래? 으차. 안 보던 사이에 또 컸나? 무거워졌네?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커 있더라고요. 이유식 먹이는 것도 일이라고 하던데. 직접 해 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파는 것도 좀 사서 돌려가면서 먹이고 있어요. 은근히 입맛이 까다로워서 가끔 실패하고 그래요. 아이 키우는 게 참 어렵네요. 그죠? 이렇게 마누라가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 보는 게 힘들다고는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보네요. 거기다 남편 혼자 벌어서 집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요. 아무래도
일단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유는 어떡하게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출근할 시간 동안만 지유 좀 맡길 수 있을까요? 네? 어린이집은 아직 대기 중이고 시댁이나 친정도 다 바빠서 말이에요. 올해는 아니고 그냥 새언니 복직하기 전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어,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그렇게 아이를 잘 보는 편이 아니라서요. 지금도 잘 보고 계시는데요, 뭘. 엄청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때 밥 먹이고 잘 있나 봐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좀 자신이 없는데 제대로 아이를 돌봐본 적이 없어서요. 대언니도 쉬느라 돈 버는 거 없어서 힘들잖아요. 놀고 있는 김에 잠깐만 맡아줘요. 내가 취직하면 용돈도 드리고 그럴게요. 아휴, 정말 오랜 못 봐드려요. 어린이집 대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럼요. 곧 자리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확실한 데서 일할 거니까 아이도 금방 데려갈 거고요. 아이를 안 키워봐서 영 불안한데. 정말 괜찮겠어요?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연이 원래 사람 관리하는 일 했다면서요. 육아도 비슷하니까 금방 적응할 거예요. 일단은 알았어요. 저도 직장 알아보면 지유 못 봐드리니까 어린이집 되는 대로 꼭 말해주고요. 네. 취직하면 그때 오빠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당신 동생 아이 봐주기로 했다며? 그걸 벌써 얘기했어? 여태까지 힘들어서 쉬라 그랬더니 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해? 그게 거절하기가 좀 힘든 분위기였어. 힘들고 지쳐 보이더라고. 지금이라도 못 보겠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 당신이 어려우면 내가 말할게. 아니야. 그렇게 오래 맡기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맡긴다 그랬어. 그리고 나 복직하면 못 봐준다고 미리 얘기도 했고. 그래도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아이 엄마 아빠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잖아. 당신 동생인데 설마 나한테 나쁜 얘기 하겠어? 난 지금이라도 거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남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둘 다 아이를 안 좋아해서 딩크로 살기로 한 거잖아. 아무래도 아이 안 좋아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조카여도 아이는 똑같이 아이잖아. 난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취직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상황인가 봐. 당신 동생인데 그래도 신경 써줘야지. 아유,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래도 힘들거나 그만두고 싶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 당신이 말하기 불편하면 내가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2주 후. 그래서 벌써 취직했다고? 일단 최대한 빨리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봤지. 어디 취직했는데? 그냥 콜센터? 뭐 공고 보면 많잖아. 어? 너 예전에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고 아르바이트도 안 한다고 했잖아. 전화 받는 것보다 육아가 더 힘들어. 그런 힘든 일을 지금 내 마누라한테 시키겠다는 거야. 아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리고 새언니가 평생 돌볼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가기 전에 잠깐 보는 건데 뭐 어때?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급하게 취직했는데 뭘 기대래? 그냥 기본 시급이랑 비슷하지. 아이,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아이 보는 게 낫지 않아? 나 돈 안 벌면 우리 집 힘들어. 거기다 아이가 있으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 줄 알아? 지금 한 푼이 급한 상황이라고. 아이 본다고 용돈 주겠다며. 그건 또 무슨 돈으로 주려고?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뭐? 아이를 봐주는데 한 달에 30만 원을 주겠다고? 아니, 전문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돈으로 드리는 거잖아. 금액이 그거보다 클 거면 다른데 아이 맡기지. 하루에 10,000원은 너무하잖아. 일하는 건 한 달에 20일인데 무슨 하루에 10,000원이야. 그럼 만 몇천 원 되겠네. 아니,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해? 집에 여유 있어서 새언니 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마누라 일 힘들어하니까 쉬라고 퇴사한 건데 이러면 제대로 쉬지도 못할 거 아니야.
세연님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낮에 집에서 안 심심하고 좋잖아. 아이 돌보다 보면 기쁜 일도 많아. 언니도 아이 낳기 전에 미리 경험해보고 좋지. 우린 아이 낳을 생각 없거든.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엔 한둘은 키우게 되더만. 우리도 처음엔 아이 키울 생각 없었어. 근데 지유 키우고 있잖아. 너도 실수로 생겼다 그랬잖아. 에이, 듣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찌됐든 나한테 온 소중한 생명이고 난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어. 최선을 다해 키우는데 새언니한테 아이를 맡기냐? 아, 이게 최선이니까. 돈이 없으면 아이도 못 키우는 거야. 어른이 안 쓰고 참으면 그만이지만 아이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일단 그만 싸워, 여보. 잠깐 봐주는 건 괜찮다고 그랬잖아. 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거나 내 마누라 힘들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아예 못 봐주는 거니까 알아서 해. 언니 사람 관리하는 일 했다고 했잖아. 그거나 육아나 비슷하니까 힘들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진정해, 여보. 진짜 나 괜찮다니까. 그래. 새언니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빠가 난리야? 난 모르겠다. 아무튼 애 제때 데려가고 못 돌본다고 얘기하면 바로 데려가는 주권이야.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언제 약속 안 지키는 거 봤어? 아니, 봤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런 걸로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암튼 내일부터 잘 부탁해요, 새언니. 그래요.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1개월 후. 지금 어디에요? 7시가 넘었는데 안 와서 전화했어요. 아, 제가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요.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까먹었네요. 매주 금요일마다 늦게 오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회식이 보통 금요일에 잡히잖아요. 그럼 좀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갑자기 잡힌 회식이라서 미리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오늘은 좀 빨리 와서 지유 데려갈 수는 없어요? 나도 힘들어서 그래요. 아이, 새언니.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이 왜 그래요? 회식 자리에서 빠지면 회사 생활 힘든 거 잘 알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빠지고 오래 일하는 사람 봤어요? 매주 이러는 거 보면 전체 회식도 아니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술자리잖아요. 그런 게 회식이지. 아니, 뭐 회식에도 등급이 나뉘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엄마 할 때도 도움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도 내가 힘들면 데려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아이는 엄마가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대신 가족인 새언니한테 맡긴 거잖아요. 너무 늦게 가진 않을 테니까 우리 지유 좀 잘 보고 있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또 멋대로 전화 끊네. 2시간 후. 뭐야? 왜 지유 아직도 안 가고 우리 집에 있어? 회식 갔다 그러네. 아이, 무슨 회식을 매주 하고 난리야. 그리고 애 엄마면 회식 자리 적당히 빠질 줄도 알아야지. 그냥 애 맡겨놓고 사람들이랑 노는데 정신 팔린 건 아니고. 아, 나도 이제 좀 지친다. 어린이집 되게 금방이라더니 알고 보니까 6개월 넘게 남아있대. 뭐야? 그럼 앞으로 반년은 더 애 돌보란 얘기야? 일단 난 지유가 싫은 건 아니야. 하지만 계속 아이를 보려니까 나도 지쳐. 이러다가 아이도 미워질까 그게 무서워. 나라도 일찍 퇴근해서 당신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요즘 일이 미친 듯이 불어나서 정시 퇴근하기도 눈치 보여. 당신한텐 너무 미안하다. 당신이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고 당신 동생도 돈 버느라 급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보기엔 일은 핑계고 그냥 애 보기 싫은 것 같던데. 그냥 남들이랑 어울리고 술 마시려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야? 에이, 누가 그런 마음으로 일하겠어. 거기다 콜센터면 일이 편한 것도 아닌데. 퇴근 후에 사람들이랑 놀겠다고 버티고 있을 리도 없고. 제 성격이면 일도 대충 하면서 자리 차지하고 있고 퇴근하고 자발적으로 사람 불러서 술자리 만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애 엄마인데 그러겠어. 자기 애가 우선이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튼 난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정말 못 버티겠으면 얘기할게.
복직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바로 얘기해. 너무 바빠서 일자리 알아볼 시간도 없네. 애 보는 게 이렇게 1분 1초도 내 시간이 없을 줄은 몰랐어. 당신 얼굴 보니까 확신이 든다. 우린 절대 아이 낳지 말자. 난 당신이 일하면서 눈 반짝거리는 게 보고 싶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요즘 이상하게 금방 지치네. 묘하게 힘도 없고. 아유, 이렇게 반년 지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동생한테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고 얘기해 볼게. 얘기한다고 해결이 될까? 돈 없어서 나한테 맡기는 건데. 돈이든 뭐든 그건 걔랑 걔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써줄 필요는 없어. 그럼 부탁할게. 나 너무 지쳐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응,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5일 후. 오빠랑 통화를 하긴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못 봐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나 퇴근하고 오는 길인데 꼭 오늘 일해야 돼요? 네가 힘들면 바로 말하라며. 지금 한 달 넘었고 이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어린이집 알아봤는데 지금 나만 대기 중인 게 아니고 다들 밀리고 있어. 나도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럼 우리 사정 생기면 어떻게 데려갈 건데? 너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로 세연이가 뭐 일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할 거야. 근데 세연이 여전히 집에 있잖아. 집에 있는데 용돈 좀 벌고 조카 돌보면 좋은 거 아니야? 지유는 네 자식이지 우리 자식이 아니야. 아니,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 지유는 오빠 동생이 낳은 아이야. 남도 아니고 오빠 조카라고. 그렇다고 내 자식은 아니잖아. 누가 오빠 자식 하래? 그냥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란 거잖아. 아무리 가족이어도 무턱대고 일 미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일? 지금 내 보고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 마누라가 네 아이 돌보느라 일하고 있지 놀고 있어? 누가 보면 남인 줄 알겠네. 아니, 남이어도 돈 받고 애 봐주면 이런 소린 안 해. 아, 그럼 남한테 돈 주고 아이 맡겨.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오빠 부부한테 부탁한 거잖아. 나도 정말 아이 봐주고 싶은데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원래 일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너무 힘들어요. 나는 퇴근해도 다시 육아 시작이에요.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나 퇴근해서 노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새언니보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나도 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 진짜. 아, 나도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다투는 것도 의미 없다. 그냥 네가 다시 아이 데려갈 날짜 지금 정해. 내가 말했잖아. 반년 안에 어린이집 갈 거라고. 반년 동안 봐줄 생각도 없고 내 마누라 이 상태로 반년 못 버텨. 그러니까 네 사정 고려 못 해줘. 최대한 빨리 데리고. 그럼 딱 2달만 부탁할게. 미쳤어? 2달이 짧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말하라며. 난 이게 최선이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좋아요. 대신에 내가 복직하면 그거보다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단 거 명심해요. 그땐 이렇게 네가 안 된다고 버텨도 방법 없으니까 다른 소리 할 생각하지 뭐. 알았다고. 진짜 가족 사이인데 너무하네. 더 이상 말 덧붙이지 마. 나 지금 화났는데 참고 있거든. 마누라가 괜찮다고 하니까 참는 거지. 나 혼자 왔으면 이렇게까지 길게도 얘기 안 했어. 아, 씨. 나 이제 지유 재우고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그만 가봐. 나도 피곤해서 안 되겠다. 네가 지금 그런 말을 입장이야? 아, 괜찮아. 가자. 여보. 약속 다 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어이, 알았어. 일주 후. 당신이랑 외식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항상 지유 돌보느라 힘들었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평일에 지유 돌보니까 주말엔 당신한테 집중했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집에만 있었잖아. 힘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안 그래도 그런 이유로 퇴사했는데 또 그러고 있으니 걱정이야. 정신과도 가봤어야 됐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나 많이 안 좋아 보여? 조금.
퇴사할 땐 지쳐 보이기만 했는데 당신 요즘 우울해 보여. 역시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야.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진 느낌? 내가 그래서 당장 아이 데려가라고 했던 거야.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더 화가 났던 거고. 그래도 어쩌겠어. 당신 동생한테도 시간은 필요할 테니까. 난 동생보다 당신이 먼저야. 걔가 아무리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당신이 고통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곧 끝낼 육아잖아. 이번 일로 깨달았는데 나 절대로 아이 만들 생각 없어. 당신 이러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살아? 당신을 이렇게 만든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난 못해. 딩크 확정이네. 그지? 마음 바뀔 일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냥 복직 알아보는 게 어때? 당신이 먼저 복직하면 2달 채울 필요 없잖아.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좋겠는데 일을 찾아볼 기력도 없어. 동생도 그걸 알고 저러는 것 같은데? 육아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이 복직 준비 못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건 좀 싫은데. 그래서 말이야. 복직이 아니더라도 이거 해보는 게 어때? 웹툰 스토리 작가 공모전? 당신 작가 관리하는 일 하기 전엔 원래 글 쓰고 그랬잖아. 네, 그건 너무 옛날 얘긴데. 안 쓴 진 정말 오래됐어. 그래도 난 당신이 그쪽에 재능이 있다는 거 느끼고 있었어. 그리고 이거 말이야. 자기 전 회사에서 올라온 글이야. 퇴사한 회사 공모전에 도전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왜?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거랑 작가로 일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 당신 전 직장이었다고 그쪽에서 뭔가 혜택을 줄 일도 없는데 문제될 거 없고. 그래도 좀 맘에 걸리는데 잘할 자신도 없고. 난 당신이 누군가를 관리하는 것보다 본인 작품을 만드는 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작가들을 도와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걸 할 시간이 있을까? 회사에 얘기했고 다음 주부터 1시간씩 일찍 퇴근할 생각이야. 뭐? 이거 나한테 보여주기 전에 이미 결정한 거야? 음, 너무 나만 급하게 나가서 미안해. 근데 난 정말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봤으면 좋겠어. 당신이 가끔 핸드폰으로 글 쓰는 것도 알거든. 그걸 알고 있다고? 에이, 설마 본 건 아니지? 아니, 아니야. 본 적은 없어. 나랑 결혼한 후에도 가끔 썼지. 연애할 때도 나 혼자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시간 비면 쓰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표정을 보면 당신이 글 쓰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 내가 무슨 표정인데? 정말 즐거워 보여. 직장에서 일하는 당신도 멋지지만 글 쓸 때 행복한 표정인 당신도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 해보자.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정말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요즘 트렌드 파악하고 있고 회사 취향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그러니까 난 이번 기회가 정말 괜찮아 보여. 그렇다고 내가 당선되리란 보장도 없고. 상관없어 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중요해. 그 과정에서 당신이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울지 마. 나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우울하고 행복했으면 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야. 기뻐서 우는 거야. 나 너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라서. 난 당신을 만난 후로 단 하루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 고마워. 나도 사랑해. 어, 당신 삶이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3주 후. 정말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선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내가 뽑힐 줄 몰랐어.
그냥 뽑힌 게 아니라 대상이잖아요. 아니,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PD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쓰진 못했어.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덕분에 쓴 거지. PD로 일한 것도 마찬가지고. 선배, 같이 일할 때도 좋았지만 작가인 선배는 진짜 멋있어요. 아, 쑥스럽네. 편집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노리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흔하지 않게 살짝 비튼 게 보통 재능이 아니라고요. 사실 작가들한테 매번 클리셰를 쓰되 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좀 억지잖아요. 그치,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담당자가 말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했잖아요, 선배는. 아, 선배님이 아니고 작가님이지. 그냥 편하게 불러도 돼. 앞으로 자주 만날 사이인데. 작가님 소설에 잘 어울릴 그림 작가로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올랐어요. 옴느라 고생했죠. 그중에 을령 작가님이 지금 완결로 복귀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더라고요. 어? 그렇게 잘 그리는 분이랑 같이 일하게 된다고? 을령 작가님도 스토리 너무 좋다 그랬어요. 이 작품 자기가 꼭 그려보고 싶다고도 했고요. 아마 올해 가장 화려하게 될 거예요, 작가님. 이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작가님 담당자는 저니까 힘든 점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반대 입장이 되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이네. 그래도 일해 보셨으니까 나름대로 배려해 주실 걸로 생각해요.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잠수만 안 타면 된다 생각해요. 아, 미쳤어? 잠수를 왜 타? 그런 작가들 정말 많아요. 알지. 근데 나라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미 회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실하게 작품에 임해야지.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근데 그건 알지? PD인 나랑 작가인 난 많이 다를 거야. 알죠. 그래도 저는 작가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본인 일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란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직장 동료를 다시 만나는 경우가 흔하진 않을 텐데. 음료라도 한 잔 더 마실래? 아, 잠깐, 잠깐. 제가 사올 거예요. 왜 작가님이 돈을 내려 그래요? 아, 맞다.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나 봐. 일단 PD였던 영혼을 작가의 영혼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 나도 이제 새 삶에 적응해야지. 작가님,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나도 잘 부탁해. 3일 후. 그래서 우린 이제 지유 못 봐주게 됐어. 아니, 그걸 그렇게 급하게 정하면 어떡해? 우리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복직하면 애 못 봐준다고. 복직도 아니고 공모전 응원해서 당선된 거라며. 어찌됐든 일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복직이지. 아니, 그냥 나 엿먹으라고 어디 작은 회사 대충 들어간 건 아니고? 작은 회사가 아니고 내 전 직장이에요. 어딘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전 직장에 복직도 아니고 공모전을 응모해? 왜? 그러면 안 돼? 아니, 너무 상식이 없잖아. 어떤 점이 상식이 없는데 직종 자체가 다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회사에선 오히려 좋아하던데요. PD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관계라고? 그래, 이 재능 왜 썩히고 있었냐고 얘기할 정도였어. 바로 일 시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2달 봐주기로 한 건 채워줄 수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바로 작품 회의 들어가고 그림 작가랑 한 맞추는 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니, 무슨 회사가 일을 그렇게 급하게 시작해? 왜 자꾸 마누라 회사에 대해 사사건건 불평해?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는 거고 거기 내 마누라가 일하게 됐을 뿐이야. 세상이 다 네 중심으로 돌아가진 않는다고. 그래도 잠깐만 집에서 일할 테니까 아이 봐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일하든 출근해서 일하든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어떻게 애를 봐. 그렇게 치면 너도 회사에 애 데려가면 되겠네. 미쳤어. 그 시끄러운 곳에 애를 데려가게. 그리고 누가 출근하는데 애를 데리고 가.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내 마누라는 괜찮을 걸로 생각해? 길게 얘기할 거 없고 마누라가 일 시작했으니까 너 애 못 보는 거야. 아니, 그럼 난 직장 어떡하라고? 그거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 우리도 우리 삶이 있고 지유는 네 아이야. 왜 우리가 배려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아니, 상황이 안 되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세연님, 그거 어차피 작가라면서요. 한 달 정도 미룰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회생활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일 시작하면 미룰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회사 생활이랑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돈 얼마나 번다고 조카 안 돌볼 핑계를 쓰는 거예요? 나 그렇게 수입 적은 것도 아니에요. 계약서라도 보여줘요? 일단 너는 달에 200 벌면서 누구 보고 수입이 적다 많다를 얘기하고 있어. 네 논리대로라면 내 마누라가 돈 많이 버니까 네가 일 보는 게 맞겠네? 아니, 오빤 도대체 누구 편이야? 당연히 나도 내 가족이 우선이지. 이 사람이 아이돌 보면서 우울증이 얼마나 심해졌는진 알아? 아이 보다 보면 우울해질 수도 있지. 아, 그래서 네가 우울해지니까 우리 집에 지유 맡기고 아무 곳이나 적당히 취직한 거야? 일단 밖으로 나돌고 싶어서?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둘 다 바쁘게 살 거고 너 배려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지유 일은 네가 해결해. 나보고 지금 직장이라도 그만두라는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버는 돈으로 아이를 맡기든 아님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보든 네가 결정해. 세언니, 어떻게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이, 이 나이 먹어서 웹툰 작가로 데뷔한다고 유세야? 그냥 집에서 일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이던데, 가정부가 제일 잘 어울리잖아.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느낀 대로 얘기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애도 잘 보고 집안일도 잘하던데, 밖에서 일할 사람은 나고, 세훈이는 집안일이나 하는 게 낫다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아이 맡겼냐? 자기 사정 좀 봐달라고 해서 오냐오냐 했더니 그냥 무시하는 마음으로 맡긴 거였어? 그래, 그렇다면 어쩔 건데? 너 당장 사과해. 내가 여기서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오빠랑 세연이가 먼저 우리 애 버렸잖아. 우리가 무슨 아이를 버려. 네가 우리 집에 네 아이 버려두고 간 건 아니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어디서 내 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소중한 아이면 네가 똑바로 키워. 우리한테 맡겨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오늘 일은 네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생각할 테니까 사과할 마음 생기면 연락해. 가자 여보. 알았어, 집에 가자. 너 사과 안 하면 다신 우리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나도 내 애 싫다는 오빠 필요 없으니까. 6개월 후. 너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때는 내가 흥분해서 쓸데없는 말했던 거 인정할게. 난 사과를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것도 이상하잖아. 같은 동네 살고 세연이도 지유랑 정들었을 텐데. 그건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겠지. 나 혼자 집에서 지내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잠깐만 이따가 갈게. 에이, 알았어. 너무 시간 뺏지 마라. 저 사람 이제 막 퇴근했으니까. 프리랜서인데 출퇴근 시간 상관없이 일하는 거 아니야?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낮에 병원이든 은행이든 갈 수 있잖아. 그렇게 일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 남편이랑 출퇴근 시간 맞춰서 일하고 있어요. 왜 그 좋은 자유를 안 누려요? 어차피 그래봤자 나중에 고생하는 건 나니까요. 새벽에 일하면 당연히 다음날 낮엔 일 못하죠. 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게 지겨워서. 뭐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주차장에 못 보던 차가 있던데요? 외제차 같던데? 아, 그거 이번에 월급 받고 샀어요. 남편이랑 같이 타려고. 원래 남편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그건 싫다 그래서 같이 쓰기로 했어요. 당신이 일해서 번 돈인데 당신 좋은 데다 써야지. 나도 가끔 당신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언제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해줄 수 있겠어? 앞으로도 계속 작품 쓸 거면서 뭘. 다음에 선물 주면 되겠네. 난 당신 덕분에 일 시작했으니까 고마워서 그러지. 오빠 때문에 일 시작했다고요? 네. 그때 지유 보느라 시간이 안 났는데 남편이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이 봐주고 그러면서 공모전 준비한 거예요. 남편 없었음 시작도 못했죠. 어쨌든 당신이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거야. 그 재능 당신이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야.
난 그때 너무 우울해서 공모전은 엄두도 안 났어. 근데 당신이 계속 지지하고 믿어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계약 후엔 우울증도 없고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오빠, 원래 그렇게 누구 챙기는 성격 아니잖아. 내 아는데 내가 챙겨야지. 나도 남편이랑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날 챙기는 사람인데 매일 야근하고 그럴까? 왜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육아할 때 좀 많이 부딪히긴 하지. 지금도 자기 퇴근하고 아이 맡긴다고 불만이었고. 어휴, 부부끼리 합의 잘 맞아야 되는데. 아이 키울 땐 많이 싸워. 뒤에 좀 크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하얗게 질렸는데? 어, 아까부터 배가 좀 아프더라고. 뭐야? 재언니 잘 산다고 배 아픈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나 너무 아파.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얼마나 아픈 거예요? 치유 나을 때 진통 수준인 것 같은데. 세상에. 여보, 빨리 119 전화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4시간 후. 아니, 난 농담이었는데 진짜로 배가 아플 줄이야. 맹장이 터진 거니까 엄청 아팠을 거야. 매부는 지금 지유 보고 있어서 오기도 힘든가 봐. 우리가 여기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당신은 내일 일하려면 쉬어야 되지 않아? 집에 먼저 들어가 봐. 내가 있을 테니까. 아니야. 이번 주 일 바짝 당겨놔서 내일 오전까진 괜찮아. 그럼 다행이긴 한데. 둘이 아주 사이 좋네. 넌 무슨 마취해서 깨자마자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렇잖아. 내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필요 있어? 우리가 뭘 자랑했는데? 나만 힘들고 오빠는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 없어. 평소에도 우린 이러고 대화해. 그럼 나만 힘들고, 나만 육아로 남편이랑 싸우고, 나만 집에 처박혀서 우울증 오고, 나만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해? 우리 둘 다 그런 의도로 말한 적 없어. 근데 너 네가 우울증 왔다고 내 마누라한테 아이 맡긴 게 사실이었어? 그래. 나도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야. 너는 겪어봤으면서 이 사람이 우울증 온 걸 그냥 뒀고, 야, 너 진짜 너무한다. 내가 힘들었으면 타인도 힘들 거란 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 이기적이야. 근데 어쩌라고.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아무 곳이나 취직해서 사람 만나고 다닌 거야. 근데 나 그 바깥 공기 몇 달 마시지도 못했어. 오빠가 바람 불어넣어서 새언니 일하게 만든 덕분에.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언제든 일 시작하면 아이 못 볼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거 알겠다고 한 건 너야. 웹툰 작가 되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내가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다 봤는데 재미도 더럽게 없는 걸 회사 메인 작품으로 한다니 한심하더라. 회사도 너무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니야? 너 미쳤냐? 당신 괜찮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딱히 신경은 안 쓰이는데 할 말은 해야겠네. 작가라는 생물이 말이지. 대중의 비판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부족한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지금 네가 말한 건 그냥 원색적인 비난이잖아. 이젠 잘난 척까지 하네. 비난엔 아무 타격 없어. 시기를 해서 그런 말을 하든 그냥 나를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든지 말이야.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작가 못하거든. 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지금 너보단 잘난 사람인 거 맞아. 네가 준 우울증 난 탈출했고 지금 꽤 잘 나가는 작가고 너보다 더한 비난도 이제 코웃음 치면서 넘기는 사람이거든. 그만한 정신력 없으면 이 일 못하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는 자신이 초라해서 어떻게든 날 무시하고 싶단 걸 알고 있단 얘기야. 그리고 나는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도 얘기하고 싶고. 이게 진짜 수술 끝나고 소리 질러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당신 의사 호출해주고 우린 가자. 나 싫다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당신 괜찮은 거 맞지? 내가 말했잖아. 이제 어지간한 일은 꿈쩍도 안 한다니까. 가자, 나 배고파. 오랜만에 나온 김에 맛있는 거 먹고 가자. 그리고 너 이번에 정말로 사과 안 하면 다시는 얼굴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저런 성격이 사과하러 오겠어? 됐어. 그냥 신경 끌 거야. 가짜는 사과 필요 없어.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알았어. 나 불고기에 반주도 좀 하고 싶은데. 내일 일 지장 없을 정도로만 먹어. 알았어, 알았어. 저것들이 아주 나갈 때까지 난리야. 나 헛소리는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대답 안 할 거야. 혼자 그렇게 떠들고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면서 살아.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얘기니까. 진짜 가자, 여보. 어.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작성한 사연자입니다. 항상 스토리만 쓰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직접 적으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저는 퇴사 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신우가 자기 우울증에서 도망치려고 취직 후 저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그 우울증이 그대로 저에게 오더군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활력 있는 모습이 보고 싶다며 글을 쓰기를 권유했습니다. 글을 쓰고 공모전에 응모하고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저는 우울증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가로 일하고 있고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물론 글 쓰는 일이 즐겁기도 하고요. 신우는 그 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다시 우울증이 온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하며 지냈거든요. 사실 더 알고 지내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나에게 우울증을 떠넘긴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대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남편과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과 다른 곳에서 독자와 작가로 또 만나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